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기 킬피싱 사랑방에 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는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좀 누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천묘 회장님 모시고 저희가 배합법에 대해 브루텐하고 대박어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많은 회원님들이 지금 많이 따라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배다리만 놓고 봤을 때도 그 브루텐하고 대박어원이 잘 먹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쁜 일정에도 낚시대에 오신 거를 저희가 사흘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분과 관련해서 사계절 다 특효에 하기는 어분과 관련해서 블루 배합법, 자비터 배합법 해주실 건가요, 회장님? 네, 거기까지 한번 회장님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뭐 꼭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실전 경험에 의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배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참조하시면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게 흔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프리핑을 사랑하는 모든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천묘 편데크를 이끌고 있는 천묘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무현입니다. 오늘은 이 블루 요즘 뭐 이 손마트에서 제가 오늘도 이 배다리 낚시터는 제가 토요일날 가끔씩 오는 그 낚시를 하게 되는데 손마트입니다. 캐치앤릴리저 잡았다가 놔주는 손마트에서 식물성인 글루텐과 동물성인 어분을 쓰게 되는데 동물성인 어분인데 어분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가볍습니다. 이 속에는 스피루리나라는 식이섬유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섭이 촉진제입니다. 스피루리나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이 지식란에 찾아보면은 아시겠지만 해저 한 4만 년 전부터 어떤 이 단백질 덩어리에 원료를 많이 넣었겠습니까? 살짝 좀 넣은 것 같습니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블루 단품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섞어서 써보는 것 보면 섞어서 쓸 수도 있지만 단품으로 쓰는 것이 저는 좋아서 간편하고 낚시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낚시 우리 동호인들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쿠아 블루를 50cc 계량컵으로 저는 이렇게 가급적 자연스러운 고봉, 잘 소복히 뜹니다. 넥서도 둘, 셋, 네 컵입니다. 이 4컵 정도의 분량이면은 제가 경기 낚시를 주로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외대 낚시에서 바늘 2바늘로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하다 보면은 고기 마리수를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잡으면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경기 낚시 할 때는 한 3시간 낚시하면은 처음부터 많이 개어 놓으면은 나중에 경시 변화가 오고 떡짐 현상이 생깁니다. 경시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개어 놓고 한 시간 있다가 한 번 더 개어 놓습니다. 갭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개는데 그럼 한꺼번에 이제 100cc를 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50cc 4컵이 아니고 100cc 4컵으로 개어 보니까 이 물성 조절하기가 제가 참 오랫동안 떡밥을 개어 보는데 물성 조절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낚시를 하면서 믿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 4컵 정도 적당한 양 4컵이면은 골고루 이제 이렇게 커지게 이 바가지를 조금 이렇게 면이 좀 넓은 게 좋습니다.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이거 원구형으로 좁으면은 밑에가 이렇게 되면은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물 스며드는 게 초기에 물 스며드는 게 흡수량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거는 되게 묽고 어떤 거는 조금 슬고, 그래서 이 밥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에다가 물은 이 계절마다 사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표준형으로 이 각기로 딱 하고 물도 하면은 오히려 양 조절하기 좋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왜 보급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실전 낚시를 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낚시 떡밥을 만드는 브랜딩 하는 것을 좀 숙련하기가 좀 떨어집니다. 숙련도가. 왜 그러냐면은 이 낚시터마다 수심이 다르고 수온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당연히 수온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물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복기 하다가 소복기 이제 제품을 하고 물은 이제 딱 고봉이겠죠. 한 컵. 물을 넣을 때도 골고루 이거는 2컵, 중간에 3컵, 그리고 25cc 계량컵을 이렇게 합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요 소복기 했을 때 3컵 반입니다. 그리고 손에 물을 적셔 가지고 골고루 스며들게끔. 이게 낚시터 바닥이면은 여러분들 보통 하죠. 탁탁탁탁탁. 실내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손으로 이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이 실내 에어컨 바람에 숙성시키는 시간과 실제로 물가에서 이 햇볕에 또는 습도, 바깥의 습도에 바람에 하는 이 숙성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 계절에 바깥에 낚시에서는 블루 단품을 깼을 때는 10분이면 됩니다. 10분만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됩니다. 자, 블루 떡밥 단품 브랜딩 방법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숙성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배다리 낚시터와 같이 손마터가 아닌 관리 양어장의 자비터, 조금 자연지의 자비터도 있고 또 인공관리 양어장에서 자비터도 영업 형태도 하는데, 큰 물에서 우리가 쓸 때는 이런 블루 단품이라든가 미꾸라지 어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힙니다. 잘 먹히는 미끼 떡밥 종류는 결국 어분과 보리가 들어가야 넓은 물에서 확산을 시키면서 불러서 모아서 낚는 낚시 방법이기 때문에 좀 집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집어 효과를 있으려면은 이제 2가지 제가 이렇게 떡밥을 2가지 종류로 쓰는데, 하나는 삼합이라 해가지고 좀 어분을 많이 넣는 거, 보리를 최소화하고 어분을 좀 많이 넣는. 그러면은 보리가 많이 들어간 미끼는 이 템포 낚시가 끊어지면은 입질이 좀 빨리 끊어집니다. 집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왜? 바닥에 보리는 대류라든가 붕어들의 이 몸질로 인해 가지고 잘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본 포지션에 바닥에 별로 미끼가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분을 쓰게 되면 비중이 다소 좀 무겁기 때문에 풀리더라도 바닥에 곳곳에 조금 압착이 되고 스며들게 돼 좀 집어리기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분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분에서는 우선 첫째 강력한 집어를 할 수 있는 어분 특유의 냄새, 또 그리고 또 풀림, 그리고 바늘에 대한 결착력,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형성이 돼가 있는 것이 어분이 좋은 어분입니다. 그래서 어분의 뭐 원료까지는 저희들이 알 필요는 없죠. 낚시인 입장에서 뭐 다 세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어분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떡밥에 주로 쓰다 보니까 이 블랙 어분이 좀 비중이 무겁습니다. 이걸 이제 브라운 계열의 어분인데, 이건 이제 고등어나 정어리, 뭐 정어리 뭐 이런 종류의 주로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원료로 어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쿠아텍 2, 요거는 비중이 중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간 정도의 비중을 또 한 컵, 고공 한 컵. 뭐 붕어빵 속에 붕어가 그 앙코가 붕어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요는 해초 오븐 비슷하게 요 김밥인데, 이름은 김밥인데 해초 오븐이죠. 근데 이 김밥 속에는 실제로 이 해조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붕어들이 밥이 가벼운데 블루보다는 살짝 무겁습니다. 블루 다음으로 가벼운 김밥인데, 김밥이라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꼭 뭐 아쿠아 제품만 아니고 다른 우리 떡밥 형태의 이러한 신장 떡밥에서 나오는 옛날에 우리 해초 오븐도 있어요. 비슷한 그런 건데, 요걸 이제 한 컵. 똑같이 이제 우리 낚시인들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쉽게 갈 수 있게끔 골고루 섞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이 물 3컵, 하나, 둘, 3컵 정도. 보통 어분은 0.9 정도입니다. 2.7을 넣어야 요 자체에서 물성이, 이거 상당히 길죠. 근데 제가 요렇게 넣는 이유는 꼭 요것만이 아니고, 한 가지 이제 자비트에서 제가 갈 때는 첨가하는 것입니다. 보리입니다. 보리. 자, 요 삼합 미끼는 우리가 손마트에서는 보리를 넣지 않고 순수하게 1대1대1로 넣고 물을 2.7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숙성을 겨울에는 한 40분, 여름에는 한 20분 정도 숙성을 시키고 나면은 상만지면은 때 밀리듯이 쫙 입자가 속에까지 쫙 밀려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거 잘 숙성이 되었다 해서 손으로 브랜딩을 하는데, 오늘 제가 실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소상하게 아마 클로즈업이 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마사지라고 제가 뭐 마사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걸 잘 이 손맛으로 잘 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전혀 다르듯이, 제품만 갖고 물량만 같아가면은 모든 떡밥이 같은 물성의 질의 떡밥이 나온다면은 믿기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제품은 똑같다 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낚시인이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 밥이 전혀 다르다 라는 것을 결국 손맛, 이 블렌딩 방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것도 역시 조금 숙성 시간이 필요하니까 빼고, 블루에 앞서 가지고 요거는 이제 블루고 삼합이고 단품으로, 또 단품이 아니고 이제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자비트에서 많이 쓰는 게 이 아쿠아텍 2인데, 이거 역시 꼭 아쿠아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토코맥스 뭐 이렇게 토코맥스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마 그 제품은 제가 봤습니다. 또 사실은 또 토코맥스를 그 떡밥을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아마 작년부터 토코맥스를 만드는 떡밥 공장 사장님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떡밥을 내 마음에 들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나 하고 저한테 자문을 많이 받으러 왔어요. 제가 한 1년을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떡밥을 만드는 OEM을 받아서 해주는 그 사장님 최근에도 작업하고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왜? 만들기만 만들었지 실제적으로 낚시인이 어떻게 내 그러니까 많은 뭐를 빼라 뭐를 메시를 어떻게 넣어라 제가 많이 조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떡밥이 정말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 아파체 풀을 보통 323이라고 하죠. 한 컵, 두 컵, 이 세 컵. 이 제가 3을 좋아해서 그런지 뭐든지 3자입니다. 세 컵, 세 컵. 예전에는 이 세 컵에 이 보리를 넣든지 이 보리를 넣든지 두 컵을 넣고 이렇게 브랜딩을 했어요. 하다 보면은 겨울 같은데 아주 동절기 저수온기에는 뭐 그런 데 쓸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5월달이 넘어 5월달 전부터 이 한 10월달까지는 외기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낮 시간에. 밤에도 습도라든가 밤에도 열대야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외부 기온에 따라서 이 떡짐 현상이 생깁니다. 오리가 미리 들어가면은. 그 초기에 한 3, 40, 1시간 정도는 그 밥을 그냥 쓸 수는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막 만지보면 떡짐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비중이 무거워지고 너무 무거워지고 또 풀림이 더뎌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지부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즌의 떡밥은 이것만 어분만 단품으로 3컵 물 이렇게 해서 건건히 물이 될 겁니다. 이 정도면은 요것도 요거는 입자가 다른 블랙 어분에 비해서 입자가 좀 부드럽습니다. 비중이 중간이다 보니까 숙성 시간도 조금 한 15분 정도. 요것도 한번 좀 놔둬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그 손마터,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 자비터 영국 낚시터라고 자비터를 갔다 왔는데 자비터에서도 이걸 먹나 안 먹나 저는 항상 그 323만 쓰는 게 아니고 꼭 이것을 제가 이제 이 블루는 어디 가도 쓰게 되면 손마터를 가도 자비터를 가도 하다못해 하우스 낚시에서도 주로 이 미끼를 주력 미끼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만져보면 쭉 밀려요. 아주 부드럽게. 지금 제가 이 떡밥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한 15분 정도가 경과되는데 이것을 제가 처음에는 손으로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요 입자가 조금 붙어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송곳 같은 거, 요런 송곳, 여러분들 요런 송곳이 꼭 낚시 우리 좀 필요해요. 또 뭐 이렇게 나무 가지고 깎아도 되고 소위 오뎅꼬치 같은 거 이런 거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알갱이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자기가 좀 비중을 무겁게도 하고 있고 가볍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미끼에 이제 블렌딩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운용술을 실제 바늘에 깨어서 운용술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긁고 뭐 가로로 세로로 뭐 이렇게 싹 긁다 보면은 저 밑에까지 쫙 이렇게
헤집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밥을 풀어줘 가지고 자기가 알갱이를 살리는 거예요. 요 과정이 불과 한 1, 2분 정도 이렇게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시면은 밥이 훨씬 좋아져요. 자, 요 정도 됐죠. 그러면은 요걸 상태로, 이 상태에서 아까 제품 4컵에 물 3.5컵, 그러니까 175cc를 넣은 거죠. 175cc를 넣으면 요것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바늘의 결착력이 잘 나고 조금 질다라는, 보통의 우리 낚시인들 보면 조금 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단품이 우리가 손마트에서 받아 먹기도 하고 조금 더 가입질 한두 번 조금 하면은 이렇게 밥이 바늘에서 유실이 돼버려요. 훼손이 돼버리고. 그래서 요 첨가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콧물 가루. 근데 사실은 뭐 콧물은 생긴 모양이 콧물 가루라, 콧물처럼 생겼대서 콧물이라 그러지 실제 제품 이름이 콧물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 제조사나 이 수입체에서, 수입원처에서 그 이름은 마법가루. 안 회장님, 마법가루 말고 또 다른 이름 있습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낚시인들은 콧물로 통하니까 근데 마법가루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법가루 아마 파는 데는 저도 뭐 근데 처음에 관심이 없어서 한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마법가루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이제 마법가루, 소위 입자가 메시라 그러는데 입자가 가는 게 있고 조금 굵은 게 있고, 씨앗 콧물 가는처럼 조금 굵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낚시에 있어서도 가유불급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니까 중간 정도 베이스, 그러니까 조금 굵은 게 있다면 조금 가는 거하고 섞어서 써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미꾸라지 어분하고 진어분하고 섞어서 그 후가도로 밥을 만들듯이 조금 섞어도 되는데, 일단 보니까 뭐 제품 어디에서는 제조된, 제가 하이피싱 뭐 365 뭐 어디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면은 요거를 살짝,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내림이나 충청 밥 할 때 그 일본 제품 처음에 우리 떡밥이 아무래도 일본보다 떨어지니까 갈 때 점력이라는 게 있어요. 떡밥을 좀 쪼아보지 점력이라는 마르키에서 나오는 옛날 그런 종류죠 이게. 이게 이제 사실 저는 뭐 미끼에 대해서는 궁금하면 못 참고 저는 알아야 되니까. 이건 저 질경이, 이게 질경이 껍질로 가지고 분쇄를 시킨 것 같아요. 이 질경이라는 건 우리 길가에 보면 길경이라 하기도 하고, 시골에 이 질경이가 소위 그 식이섬유가 굉장히,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요. 껍질을 이 분쇄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가 사람도 식이요법을 하는데 가지고 이 식이섬유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네이버에 차전잡피라는 거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콧물 원료만 이렇게 써버리고 물에다가 막 하면 콧물처럼 얘가 끈적 말미잘처럼 막 끈적근데, 이것은 낚시터에 굉장한 해가 되죠. 보기도 그렇고, 또 물 위에 비중이 가벼워서 떠가지고 또 하수구 같은 배수구 같은 데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낚시인들이 아마 콧물 원료만 쓰지 않고 다만 이것을 조금 가미해 가지고 살짝 점력 같은 그 첨가지 정도로 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낚시터에서 원액만 쓰는 것을 많은데 규제를 하는데, 요렇게 살짝 섞어 쓰는 것을 규제할 수도 없고 규제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경기 낚시하고 다른 낚시인들이 하는데, 가급적 이건 덜 쓰는 것이 좋긴 하지만 뭐 사실 쓰고 있는 쪽이 있으니까 알고 안 쓰는 거 하고 몰라서 못 쓰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요걸 한 요 정도만, 한 꼬지 정도 요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립니다. 이게 참 조금만 뿌려도 그 효과는, 이 점성은 굉장히 좋아져요. 하나 조금 이제 한 반 꼬지 정도, 요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정도만 이렇게 그래 가지고
살 돌려요. 손으로 돌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렇게 돌리지 말고 살살 스미 마사지 하듯이 싹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러니까 떡이 그 입자를 붙이지 않으면서 살짝 이렇게 습착시켜 줍니다. 다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종전에 이걸 넣기 전에 만지면은 뭔가 바늘에 걸어줘 가지고 캐스팅을 하고 물에 탁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낚시인이 저 밥이 내려가서 제대로 붙어 있을까 하고 바늘에 대한 결착이에서 유실이나 훼손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가입질 찌끔하면은 밥이 떨어져 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떨어져 나갑니다. 단품을 썼을 때. 그런데 요것을 살짝만 해주면은 바늘의 결착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바늘을 딱 걸어가 물에서 이렇게 흔들어도 완전히 유실이 안 되고 조금 흔들이 비슷하게 살짝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것이 붕어가 미끼를 섭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이렇게 악요 역할을 하고 점도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가 있어 가지고 붕어도 이 섭외를 하는 데 있어가 좋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뭐 이 생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뭐 붕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까지는 제가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걸 다 만드는 사람도 차전자피를 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 비중이 적당해요. 비중도 좋고 이 만지면 터치감도 굉장히 쿠션도 있고 좋고 바늘에 걸면 우선 믿음이 생겨요. 요 부풀림 상태도 보면은 빨리 풀리지가 않고 이 안에 바늘에 딱 걸게 되면 힘이 딱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흔들이를 우리 낚시인들이 많이 쓰니까 흔들이는 집어력이 자체로서는 떨어지니까 필요 불가결하게 또 떡밥을 같이 달고 다니는 집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흔들이 역할도 살짝 하면서 또 집어도 생기니까 여러분들 단품으로 한번 써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레시피 삼합입니다. 이 삼합에 조금 숙성이 되는데 삼합도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이 빨리 떡밥이 빨리 떡짐 현상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보리는 조금 입자가 거친 보리가 있고 좀 고운 입자가 있어요. 근데 미끼로 전용으로 하겠다 싶으면은 요것을 미끼로 전용하겠다 싶으면 입자가 좀 고운 입자가 서는 것이 바늘에 대한 결착력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컵을 골고루 이렇게 코팅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가 미리 들어가서 물을 해버리면은 그 안에 자체에서 이미 떡짐하고 풀림이 떨어지거든요. 코팅만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집어라기보다는 미끼가요.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 칵칵 누르면 안 되고 살짝 모양만 만들어 가지고 살짝 걸쳐줘 가지고 바늘 기만 이렇게 해주면은 그 집어보담도 미끼용으로 이 미끼가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집어력이 한번 집어가 되면은 조금 기다려서 낚시를 해도 그 집어력이 좋습니다. 이게 좀 풀림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은 바닥이 뭐 이 PP 바닥도 아니고 이 세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좀 박히거든요. 그래서 또 물에 대류가 이렇게 생기도 가벼운 어분보다 조금 무거우니까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손쉽게 쓰는 게 이제 이게 그건데 요즘은 이 실내에서도 지금 이 어분을 제가 얘기하는 시기 빨리 손 안 대니까 바로 떡지네요. 그만큼 이게 지금 바깥에서 우리가 이게 실패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어분은 금방금방 지금 현재 자, 다시 쉐크업을 지금 이 안에서도 한 10분이면 되는데 제가 오늘 아까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낚싯대도 물론 좋아야 되고 좋으면 좋죠. 또 자기 몸에 맞는 낚싯대가 또 자기 체형에 맞는 낚싯대가 있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라인 줄도 좋아야 되고 찌도 뭐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봉돌 요즘은 봉돌도 우리 낚시인들이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순납 덩어리 하나 완봉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보통 2분할로 하기 때문에 주봉돌과 보조봉돌 소위 그 주봉돌 뜸봉돌과 착지봉돌 이런 것들이 모양새도 좋아야 되고 또 조절하는 메커니즘도 좋아야 되고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또 바늘도 그 모양이나 형태가 또 질이 잘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견고하면서 날카로워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낚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육물 이 낚싯대, 낚싯줄, 지, 봉돌, 바늘, 미끼입니다. 이 육물은 낚시에서 단 한 가지가 없어도 낚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이 미끼가 이제 마지막을 제가 이 미끼가 바늘에 미끼를 붕어가 먹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미끼가 충분히 좀 질이 좋지 못하면은 그만큼 조가가 떨어집니다. 미끼를 이제 똑같은 제품을 하더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끼 갤 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이제 개었을 때도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노상에 물가에 그냥 햇빛을 보고 놔두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 바람이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떡밥 가방 속에 거기에다가 딱 넣고 있죠. 거기서 숙성을 시키고 필요한 만큼만 들어서 쓰고 조금은 떡밥통에 앞에 내놓으면 이 햇빛에 바람에 이래버리면 이 표피가 떡밥 이 표피가 말라가지고 이 끝이 말라가지고 붕어가 섭이하는데 잘 좋지 못합니다. 근데 요런 좀 낚시할 때는 이렇게 수건을 한 장 이렇게 딱 덮어줘도 좋고요. 자, 323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집어제가 비중이 더 많으니까 한 컵, 2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분 3컵에 보리 2컵에 물 3컵이라 해서 323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보리를 코팅을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떡이 생기니까 지금은 어분을 숙성을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숙성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보리를 코팅을 하면은 캐스팅을 하고 표층에 딱 떨어지면은 쫙 내려가면서 보리가 먼저 빠져나옵니다. 비중이 가벼운 쪽에부터
코팅된 거예요. 보리가 먼저 이 줄기를 만들면서 집어를 멀리 있는 고기를 자기 포지션에다가 찌떨어지는 포지션에다가 가까이 불러 모으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바늘에 대한 결정이 조금 만들어야 됩니다. 마사지를 손으로 5손가락을 돌리면서 조금 이제 자기가 되라 싶으면은 물을 부으면 안 되고 손물을 이렇게 담갔다가 요 손물 요 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좀 질다 싶으면은 저렇게 담글 필요가 없죠. 그냥 물기 없는 손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밥을 323을 이 역시 모든 떡밥은 깍깍 눌러서 하지 말고 막 바다치기가 심하게 나온다든가 할 때는 모르지만도 보통 모양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걸 항아리 모양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바늘에 기 있는 쪽만 싹 돌려서 어느 정도 풀려서 챙겨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런 그 분무기 꼭 낚시를 하다 보면 여름이나 여러분들 이제 실전 낚시하면 요 분무기가 하나씩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중에 이제 혹시 물성이 좀 하고 손을 조금 대거나 하면은 물성 조절이 조금 되거나 하면은 물을 넣지 말고 요런 분무기 가지고 요렇게 조금 이렇게 살짝 이런 거. 요거 뭐 별거 다이소 가거나 집에 가면은 여자들 그 화장품 용기도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디테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앞으로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철 낚시를 할 때는 떡밥에 물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빗물에도 젖을 수가 있고 또 빗물에 젖지 않더라도 이 습도 때문에 밥이 떡짐 현상이 생기고 무거워지면서 그걸 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후를 보고 날씨를 보고 물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품일 경우에는 3.5컵을 넣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한테는 조금 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꼭 3.5컵이 정답이 아닙니다. 3컵을 넣고 요 3.2 정도, 저도 3.2 때로는 어떤 데를 보면은 비가 온다든가 예상이 되면은 비가 올 것 같다 생각, 습도가 많다 싶으면 3.2, 3.3을 넣습니다. 때로는 조금 내가 집어 겸 하겠다 싶으면 이걸 안 넣고 3컵 150cc만 넣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응용이지 꼭 뭐 제품 4컵에 물 3.5 이건 아닙니다. 단지 콧물을 들어가고 요 물성을 제가 손마트에서 낚시를 할 때는 지금 아주 상태가 말랑말랑하고 비중이 가볍고, 요건 내가 비중을 무겁게 하려면은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좀 돌려가지고 하면은 채공 시간이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입질이 없고 처음부터 고기를 좀 불러서 모으겠다 하면 모양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비중이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요거하고 물속에 딱 떨어지면은 크기는 같은데 딱 떨어뜨리면은 이거는 훨씬 빨리 내려갑니다. 그럼 붕어가 받아 먹는 놈 요건 받아 먹지만 또 요거는 여기에 각을 맞춰놨는데 요건 내려가면은 요건 쉽게 못 받아 먹어요. 속 빨리 내려. 다른 거 요거 기다리면.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요 정도로 달면은, 나는 요 정도로 딱 눌러서 달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내려가면은 내 거는 잘 안 받아 먹어요. 요렇게 하는 사람 거를 받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를 해서 남보다, 우리 컨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컨셉이 조금이라도 나으면 그 사람은 많이 잡는데 조금 처진 사람은 못 잡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게 한쪽에서는 똑같은 옆자리인데 누구는 6마리 7마리 잡는데 누구는 1마리 2마리 겨우 잡는 거예요. 이런 또 자리를, 그래서 이 경기낚시 하는 사람들은 에이 낚시는 자리다. 근데 자리를 또 바꿔보면은 역시 거기서 많이 잡는 사람이 또 여기 가도 많이 잡아요. 이게 뭐냐면 꼭 자리만, 낚시는 자리만이 아니고
컨셉이 존재한다라는. 자, 여러분들 오늘 떡밥은 뭐 이 제품을 가지고 또 이런 뭐 특정 제품만 아니고 이런 우리가 떡밥의 제품을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성 조절을 제품을 조절할 수도 있고 물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사실 첨가제 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뭐 경산화기라든가 또 새우 가루를 넣어서 또 확산을 집어를 더 강력하게 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그 낚시인들은 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미끼 배합법에 대해서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이게 다 능사는 아니고 만능이 아니고 하고 있는 분은 기하고 있지만 안 해봤던 분은 이런 한번 떡밥을 이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싶은 사람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회장님 요새 그 명인리그 하시잖아요. 예. 명인리그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배달의 리그 참석하는 사람 회장님 하실 때 그 노하우 좀 밝혀주세요. 요새 뭐 어떤 거 명인 낚시터는 제가 고양시에서 매주 화요일 제가 한 2시간 걸리더라도 갑니다. 왜 가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타 지역에서 이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서 경기 낚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배달이도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명인에 가면은 우리 많은 낚시 동호인들을 만나보기 때문에 좋고 또 거기가 개체수가 솔직히 많습니다. 물론 취업 부분이 있다는 건 좀 단점인데 제가 명인 낚시대에서 낚시를 쭉 해보면은 항상 제가 한 30명이든 40명이든 이 5손가락 5위에서 벗어나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면 홀 인원 하는 사람이 골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에버가 중시하듯이 낚시도 보면은 어떤 자리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낚시를 어느 정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좀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할 수 있는 그 낚시를 하려면 꾸준히 하는데 제가 이제 명인에서 얼마 전에 그 우리 프리피싱의 에드라인 양용석 씨가 3승을 했어요. 3연승 글루텐으로. 그래서 내가 많은 낚시인들한테 꼭 저한테 묻습니다. 후감을 묻고 하면 앞으로 이 명인은 당분간은 글루텐이 먹는다. 글루텐이 먹을 물이다. 왜? 이 저기압권이 많고 장마철에 우선은 대기 일기가 불순하고 이러니까 물이 많이 움직일 거다. 근데 물을 많이 움직이는데 미끼가 가장 결착력이 좋은 것은 어분보다는 글루텐이 최고 좋다. 일단 바늘에 밥이 붙어 있어야 먹고 그것을 치어만 잘 골라내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말이 좋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넣어도 나도 다들 글루텐 해가지고 지난주 결과가 양용 애들가 1등에서 못하고 쭉 밀려나고 다른 글루텐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1, 2, 3년 등을 다 했어. 다 했는데 저는 또 글루텐을 안 쓰고 이것만 썼어요. 이거하고 미꾸라지 여부. 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또 4등을 했습니다. 4등권에 이제 했는데 글루텐을 이렇게 쓰는데 명인에서는 자기가 어떤 미끼를 쓰더라도 그 우선순위 미끼 블루 미꾸라지 어분 그 후가도로 들어가 있는 우리가 대박당구라 그러죠. 그거 또 글루텐 이 3가지 미끼를 쓰는데 이거 하나만 쓰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면 헛방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바늘의 결착력이 더 좋은 미끼. 그러니까 글루텐 미꾸라지 어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낚시는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한 일주일 사이로 지금 계절은 일주일 사이로 막 변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쓸 때는 미꾸라지 어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미꾸라지 어분하고 흑가도로하고 섞은 그 미끼가 1순위 미끼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지금 현재 오늘 배달이도 제가 이 어분하고 그 저 미꾸라지 어분을 두 가지를 섞게 될 텐데 아마도 미꾸라지 어분이 앞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어요.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가 자비터 가도 자비터 가면은 미꾸라지 어분 전혀 안 먹습니다. 전혀 안 먹어요. 미꾸라지 어분은 손마트에서만 먹습니다. 자비터 가면은 아주 안 먹는 건 아닌데 현저히 그 다른 미끼에 비해서 떨어지죠. 미꾸라지 어분 흑가도로는 고기가 불러서 모아놔갖고 딱 있는데 솎아낼 때는 좋은데 자체적으로 치부를 하고 먹이고 또 먹이고 하는 경우에는 그 미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낚싯대에서 과연 내가 여러 가지 미끼 중에서 어떤 미끼가 가장 잘 먹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낚시는 개념적으로 이 미끼에 따라서 찌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보통 낚시인들 순서를 깎고 하죠. 찌나 채비를 다 정해놔 놓고 그 다음에 미끼는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저 경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끼에 따라서 채비가 달라져야 되고 찌 맞춤이 달라집니다. 낚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글루텐을 쓰게 되면은 찌가 중부력 정도, 지금 계절이라 하더라도 고부력을 쓰는 거는 조금 덜 효과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블루를 쓰게 되면 아주 최고 고부력, 블루를 쓰게 되면 최고 고부력이 저희 경험상 좋습니다. 편대도 또 좁쌀, 세별도 착지 봉돌도 조금 더 굵은 게 좋아요. 근데 글루텐을 쓰게 되면은 조금 채비가 슬림하게 조금 약하게 쓰면서 바늘은 한 호수가 커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글루텐을 잡고 있는데 이 막이 쫙 벌어지면은 이 막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늘이 적으면은 오히려 늘어지기 때문에 헛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잡고 있을 수 좋아요. 도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로도 바늘 한 호수가 커져야 되고 이 이제 당고 어분 콩알 이제 당국한 입에 모든 우리 낚시인들이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자면은 어분 콩알입니다. 미끼가 당고를 일본말로 당고로 하는데 우리 순수한 말로는 어분 콩알 낚시를 할 때는 바늘이 크게 되면은 오히려 헛방이 더 납니다. 그러니까 바늘이 글루텐에 비해서는 한 호수 적어야 되고 찌맞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루텐은 예를 들어 5초 딸가닥에 소자로 움직이면 되고 그 조금 그 가볍게 하는 거죠. 근데 어분은 중자로 움직이면서 되게 무겁게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면은 훨씬 낚시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서 글루텐 낚시를 하겠다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 중, 저부력 중에서 우리가 저부력이라 하는 거는 간절기 때나 서지 지금 시즌에는 고수온기에는 안 쓰니까 조금 중고부력 정도 아니면 고중부력에서 중부력 정도 쓰고 근데 어분을 쓰게 되면은 고부력 쪽으로 가는 것이 또 편대가 안정적. 왜 그러냐면 풀림이 눌러줘야 이걸 빨리 풀리니까 앵카 역할을 하면서 덜 풀리게 하는 거죠. 만약에 채비가 가벼운데 이 풀림은 글루텐보다 어분이 빨라지는데 가면은 많이 움직이가 밑에가 많이 움직이가 많이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입질 해버리면은 헛밥이 되어버리고 헛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낚시인 중에서 많은 우리 낚시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제가 무거운 채비나 무거운 찌 맞춤을 한다라고 아마 정평이 나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닥 낚시니까 그대로 딱 바닥에 착지봉도 눌러놔놓고 각만 딱 맞춰놓은 바늘만 붕어가 와서 딱 각만 잡히면은 그 쫄림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미끼에 따라서 채비를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루텐은 최고 약하게 그 다음에 미꾸라지 어분은 중간 정도 베이스 어분은 최고 고부력
이렇게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하고 나중에 우리 또 회원들하고 물가에서 낚시할 때 그때 물어보면은 제가 또 소상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